제가 진짜 찐으로 이번에 그 전통놀래 촬영하는 날 잠깐 쉬는 시간에 물어봤어요. 오빠 나한테 마음 있니? 진짜로? 이거 지금 오빠 너무 크게 이슈가 돼서 나도 당황스러울 지경이야. 그랬더니 너는 저희 대표님이 이번에 그러셨는데 쌍꺼풀 수술했다고 발표했을 때 기자분들이 정말 연락이 많이 오셨대요. 진짜 쌍꺼풀 만한 거 맞나요? 코요테가 신지 씨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집이죠, 집. 버릴 수가 없구나. 네, 저한테는 집이고 저한테는 힘들다가 다시 와도 쉴 수 있는 집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남자 멤버 둘이 노래를 좀 한번 냈으면 좋겠어요, 저 없이. 그러네. 네. 종민 씨는 약간 트로트 같은 거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 아니요, 둘이 했으면 좋겠어요. 둘이? 네. 둘이 좀 이상한데 그림이. 아니야. 저는 그렇게 그 친구들도 집에 있는 엄마를 좀 벗어나서 그 둘도 뭔가를 좀 했으면 독립해서 좋겠어요. 독립적으로 뭘 해봐라. 그래야 우리가 콘서트를 할 때 저도 실시간에 좀 그렇겠네요. 부장이 저보고 엄청 많이 칭찬을 많이 했어요. 아, 저를요? 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제가 볼 땐 네. 개인적으로 저를 좀 짝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뭔가 엇박락해. 오늘 뭐 좋다 이거 시작이에요. 페르소나 K 막 이렇게 너무 무겁게 잡아놨어요. 네, 저도 그래서 왜 그런 코너에서 저 신지를 섭외했지? 네.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그렇죠. 아직 제가 또 이렇게 자료 조사를 쫙 해보니까 네. 코요테가 보통 그룹은 아니고 한때는 또 뭐 국민 그룹 뭐 이게 너무 무겁죠. 국민 그룹이란 표현도. 근데 기분은 좋아요. 그렇죠. 네네. 혼성 그룹이 그렇게 장기로 계속 처음이죠, 별로 저희가. 없잖아요. 네, 국내 네. 최장수 혼성 그룹이기도 하고. 최장수인가요? 네, 그렇군요. 장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게 네. 사실 그게 또 대단한 것 같고 또 거기에 개인적으로 신지 씨는 활동도 되게 다양하게 했잖아요. 그쵸. 저만 이제 초창기 원년 멤버이기도 하고 활동도 다양하게 하고 있기도 하고. 네. 코요테 하면 그래도 김종민 씨를 빼놓을 수가 없고. 그럼요. 김종민 씨가 지금 리더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신지 씨가 어디 가서 인터뷰하면 꼭 김종민 씨에 대한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질문을 꼭 하시더라고요. 질문 안 하시면 나 질문 저도 빼야겠네 이 질문. 네, 제 얘기만 하고 싶죠, 저도. 네. 제 인터뷰할 때. 질문 안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김종민 씨에 대한 그 궁금증이 너무 크거든요. 저희는 약간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바늘과 실, 약간 이런. 천재냐 바보냐.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네.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천재도 아니고 바보도 아닙니다. 다만 머릿속에 생각한 게 입 밖으로 잘 전달이 되지 않을 뿐이다. 뭔가 여기는 정확하게 뭔가 돌아가고 맞아요. 있는데 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이 그리고- 버퍼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단어 선택이 좀 올바르지 않다. 나는 코요테의 디딤돌이다. 뭐 버팀목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걸림돌이다 뭐 이런 때가 있으니까 이제 되게 약간 네,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김종민이 바본가?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도 또 뭐 할 때 보면 천재적인 면이 보이잖아요. 그 거꾸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코리끼라고 할 때 있어요. 예. 코끼리를. 속마음에 난 좀 달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김종민 씨는 그렇잖아요. 정반대로 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되게 뭔가 인간적인 매력 같은 게 호감을 느껴지는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김종민 씨 얘기는 여기까지 끝. 예. 다 잘라내주세요. 코요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엄청났잖아요. 이제 나이트클럽 끊어야 되는데 계속 나이트클럽 다녔던 그 시기인데 거기 가면 다들 이거 했어요. 저기 노래 나올 아니고 때마다. 오. 오구나. 일단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나이트클럽에서 반응이 어떤지를 제가 직접 확인하기는 힘들었죠. 그러셨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데뷔를 했었고 가장 웃겼던 에피소드는 이제 제가 딱 성인이 되고 나서 인천에 있는 그 나이트클럽 행사를 간 적이 있는데 네. 저희 학교에 선생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고등학교 학교 선생님이? 네 앞에서 다 네. 춤을 추시고 응원을 해주셨던 저는 예체능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학교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데뷔 무대 할 때도 아직도 잊지 않는데 그 무대에도 저희 반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직접 공개홀에 오셔가지고 응원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다 같이 짜장면 먹고 옆에 가서 네네네. 그게 아직도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날의 기억이. 아이로 알고 있는데. 저 성격이. 완전 아이예요. 네, 근데 그 대중 앞에 나와서 이렇게 노래하는 게 쉽지는 않지 않나요? 근데 그거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다른 문제인가요? 네네네. 제가 노래를 할 때는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으로 빙의 되나요? 그런가 봐요. 아, 접신하나? 제가 보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많은데 무대 위에 올라가거나 카메라가 있거나 이러면 조금 달라지긴 하죠. 근데 이제 중간에 조금 힘듦
과 부침을 겪으면서 네. 그게 좀 두려움이 돼서 한동안은 이제 그런 무대들을 전혀 할 수 없었던 네. 적이 있었었는데 근데 이제 무대가 저한테는 가장 잘 맞는 공간인가 봐요. 댓글들 막 보니까 신지 씨 너무 예쁘다. 그 다음에 신지 씨 목소리 너무 좋다. 이런 표현들이 정말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한동안 제 목소리가 너무 싫었거든요. 왜요? 그 쇠소리 나는 그 목소리가 너무 힘들고 오. 이거는 뭐 모르시겠지만 녹음할 때 일부러 그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 그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시키셨던 적도 있었어요. 아, 연습을 좀 막 하셨군요. 아니 일부러. 일부러? 네, 그래서 고음을 더 올리고 그래서 1집 때보다 2집이 더 높아졌고 음역대가 2집 때보다 3집 때가 음역대가 더 높아지니까 계속 올라갔네요. 결국에는 성대 결절이 왔죠. 약간 창법을 바꿔보기도 하고 보컬 트레이닝도 받아보고 이미 뭐 굉장히 오랜 시간 가수 활동을 했지만 코요테도 그렇고 금방 제가 음악을 내려놓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얘기에 왜 내려놔요? 내려놓기는. 트레이닝도 네. 좀 받아보고 하면서 방법을 조금씩 완벽하진 않지만 좀 찾은 것 같아요. 찾아가고 있어요 사실 지금도. 너무 올드하다, 비브라토 너무 올드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긴 하죠. 그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리고 얘기예요. 고음을 예전보다 못 올린다. 근데 그건 사실 올리려면 올릴 수 있겠죠 녹음할 때는. 근데 굳이 그렇게 또 그걸 목이 일부러 상해서 올려야 되나? 목이 상해서 가수 활동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적당히 내가 올릴 수 있어. 근데 적당히 제가 올리는 만큼만 올려도 사실 낮은 키는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맞아요. 예전보다 못 따라하는 낮아졌다지만 목소리예요. 거의 음역대가. 맞아요. 쉽지 네. 않은 음역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예전에 제가 막 너무 올렸다 보니까 코요테 활동도 마찬가지고 솔로 활동도 마찬가지고 좀 힘든 점이 좀 있어요. 코요테를 할 때 제가 신나는 댄스곡을 계속 하다 보니 솔로 할 때 제가 비슷한 음악을 해버리면 저 혼자서도 이제 공연을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음악으로. 그러면 멤버들한테 약간 폐가 되는 것 같고. 아,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저희 뭐 가족이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수인데도 노래방을 참 좋아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노래방 가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발라드를 부를 수가 있잖아요. 저는 발라드 부르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때 무대 울렁증 있고 나서부터 아직도 무대에서 발라드를 혼자서는 못해요. OST 같은 거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OST는 아침 드라마? 요런 거가 이제 제가 올드한 거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자꾸 올드 얘기하는데 올드와 약간 그 레트로하고 좀 다른 느낌인 거거든요. 그쵸. 그런데 네. 많은 분들이 레트로라고 표현해 주시면 좋은데 올드라고 아, 그거 너무 자극적으로 표현한 거야. 근데 저는 나이가 있으니까. 정말 저는 코요테 음악이 약간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그 레트로적인 느낌은 있는데 좀 세련된 느낌. 이게 같이 섞여 있는 거죠. 라디오를 되게 좋아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라디오 방송 앞으로도 하고 싶다는 얘기도 어디 가서 맞아요. 얘기하신 것 같고. 라디오가 갑자기 그렇게 끝나고 한 1년 가까이 방황한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로? 네, 매일 같은 시간에 매일 출근하던 게 이렇게 없어져 버리니까 하시면서 아, 라디오 이런 거 하니까 너무 좋더라. 일단은 편하게 갈 수 있어서 좋아요. 저희는 보이는 라디오를 잘 안 해주셨거든요. 아, 왜 그랬지? 아이돌 프로가 아니라서 그런지 네. 보이는 라디오로 해주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으니까 마음가짐도 좀 편안했던 것 같아요. 사연만 보게 되잖아요. 그 사람의 그렇죠. 네. 생김새라든지 목소리조차도 듣지 못하고 사연만 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라디오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다 내 얘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력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예. 네네네. 그리고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대면하지 않아도 사람 사는 이야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집순이 스타일이라 근데 밖에 잘 활동을 안 해서 의외로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코요테 활동부터 방송 활동, 라디오까지 쫙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아니면 어떤 터닝 포인트 같은 것들이 됐다. 이런 기억이 그거는 있나요? 6집인 것 같아요. 6집 할 때. 6집 디스코왕 때 가장 1위도 많이 했었고 정말 바쁘기도 했었고 나 가수로서 성공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은 6집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 나 가수 더 오래 할 수 있겠다. 막 1위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로 바빠요? 하루 13개 했었어요. 너무 바쁠 때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아침에 스케줄 해야 되면 사우나에 내려줬어요. 날씨 너무 더울 때는 이 친구들 사각 팬티만 입고 차에 타고 있고 그랬어요.
네.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근데 뭐 그거를 얘네가 사각 팬티를 입었는데 이런 인지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가족적이었어요. 그냥 반바지 입고 있구나 이런 느낌. 이제 뭐 결혼 좀 생각하셔야 될 때가 근데 아닌가요? 생각을 안 한 적은 없어요. 저희는 비혼주의자가 셋 다 아니었어요. 다만 늦었을 뿐. 근데 종민이 오빠가 이제 가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저랑 백가 씨한테도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시기와 맞물려서 또 살림남이라는 프로에서 그러니까 그 의도치 얘기를 않게 하려고 상렬이 오빠랑 막 이렇게 이게 근데 원래 기획 의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상렬이 오빠 형수님께서 저를 너무 진짜로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그날 녹화하는 날. 그래서 그게 흐름이 갑자기 이상하게 바뀌어 버렸어요. 좋고. 이게 막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저희 사전 인터뷰 하잖아요. 요즘에는 네네네네. 스케줄 나가기 전에 그냥. 지상렬 씨에게 어떻게 하면 연애를 할 수 있는지 그런 팁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갑자기 저랑 뭔가 연결되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네. 예전에는 갑자기 그렇게 뭔가 돌발 상황이 생기면 약간 이게 좀 버르장머리 없어 보이고 왜 저래? 이렇게 보일 수 있을 만큼 이거는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컨셉이 라고 했는데 방송하면서 이제 중요하다고 느낀 게 제가 종민이 오빠가 그렇게 방송을 많이 하고 롱런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꼽는 게 일단은 성실함이기도 한데 제작진들한테 불만을 표하지 않아요. 갑자기 제가 이제 방송 활동을 많이 쉬다가 요즘에 조금 많이 하게 되는 이유도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네. 정말로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뭔가 불만을 표하지 않고 분위기가 좀 이렇게 흘러가도 너무 심한 게 아니면 잘 제작진들의 의도에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 제작진들이 또 나를 찾아주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짧은 장면 살짝 나온 걸 가지고서 막 여러 기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마치 두 분이 이제 좋은 분위기로 가나 다들 이렇게 생각하게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상렬 씨하고는 그냥 오빠 동생. 오빠 동생으로 아주 친한 관계인 거죠. 제가 진짜 찐으로 이번에 그 전통혼례 촬영하는 날 잠깐 쉬는 시간에 물어봤어요. 오빠 나한테 마음 있니? 진짜로? 이거 지금 오빠 너무 크게 이슈가 돼서 나도 당황스러울 지경이야. 그랬더니 너는 그냥 오빠한테 친동생이지 그치?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요즘에 맞아. 저는 의도치 않게 저희 사무실에서 바이럴을 하지 않아도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본인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지나치게. SNS 열심히 하고 쌍꺼풀 재수술한 거죠. 오픈하고 저희 대표님이 이번에 그러셨는데 쌍꺼풀 수술했다고 발표했을 때 기자분들이 정말 연락이 많이 오셨대요. 진짜 쌍꺼풀만 한 거 맞네요. 혹시 또 연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가요? 그러면? 네, 저는 연기는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그때는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은 그 상처를 이겨내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는 나는 그냥 코요테 할래 였던 것 같아요. 코요테가 신지 씨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집이죠, 집. 버릴 수가 없구나. 네, 저한테는 집이고 저한테는 힘들다가 다시 와도 쉴 수 있는 집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남자 멤버 둘이 네. 노래를 좀 한번 냈으면 좋겠어요. 저 없이. 그러네. 네. 종민 씨는 약간 트로트 같은 거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요, 둘이 했으면 좋겠어요. 둘이? 네. 둘이 좀 이상한데 그림이. 아니야. 저는 그렇게 그 친구들도 집에 있는 엄마를 좀 벗어나서 그 둘도 뭔가를 좀 했으면 독립해서 좋겠어요. 독립적으로 뭘 해봐라. 그래야 우리가 콘서트를 할 때 저도 실 시간이 좀 그렇겠네요. 생기고. 신지 씨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요? 예전에는 뭔가 제가 그 남들의 시선에 대해 압박을 갖고 강박관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뭘 하고 싶어도 눈치를 보고 본인을 좀 사랑해주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요즘에 느끼는 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이라면 내 자신을 좀 사랑해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하면서 살아가야 나중에 덜 후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억지로 누가 뭐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눈치 보면서 이렇게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제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만큼 저 자신을 좀 단단하게 만들고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팬분들한테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일단은 저희 그룹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친근하게 느끼셔서 동생 또는 누나, 뭐 언니, 오빠,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친근한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코요테의 좋은 노래를, 심지어 앞에 가로 열고 예전처럼 가로 닫고가 있는데 저희도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래 활동하다 보니까. 근데 그마저도 저희는 지금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예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따로 또 같이 활동하는 코요테의 모습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27년 동안 예쁘게 그리고 보듬어 주면서 봐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